문갑식의 진짜 팀입니다. 오늘도 월간조선의 마동석 겸 이대근 겸 김일하인 박희석 기자 나왔습니다. 설마 오늘도 박원순 시장은 아니죠? 네, 아니 저도 지겹습니다. 가끔 또 다른 것도 하고 그래야지. 지겹습니다. 그래서. 근데 수염을 맡기면 밀었네? 네. 예. 오늘 저기 어머니 생신이어가지고 좀 깔끔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깎았습니다. 뭐 깎으니까 훨씬 미남으로 보이네요, 진짜. 원래도 뭐 이렇게 멋있었지만. 오늘 그 박 기자가 들고 나온 주제는 이제 개성공단 그 재가동 문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저기 트럼프가 네. 저기 김정은이 만나고 네. 그 문재인이 그 옆에서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예, 옆에서 중재자 역할을 참 훌륭히 하셨는데 이제 그거 다음에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개성공단에 대해서 얘기했다. 이렇게 합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군산 분계선으로부터 불과 40m 거리에 뭐 대한민국 40km. 네, 40km 거리에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거주하고 이만큼 안보적으로 중요한 곳에 저 눈앞에 지금 개성공단이 있지 않느냐. 이 개성공단이 남북 경제와 우리 안보에 가져다 주었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김정은이가 계속 개성공단 열어달라 그러는데 제발 좀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중재자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전달한 거 아니겠습니까? 김정은의 의사를. 근데 김정은이가 원래 궤변을 한번 한 적이 있었죠. 남측이 어려운 사정과 소방을 해서 뭐 개성공단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 그런 걸 정말 공정한 업체에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성공단 원하는 사람이 있느냐? 정말로.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이가 작년 9월달에 평양에서 이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복원하자, 다시 재개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었고 김정은이가 갑자기는 아니겠는데 올해 신년사를 통해서 우리는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하였던 남측 기업인들의 어려운 사정과 민족의 명산을 찾아보고 싶어하는 남녘 동포들의 소망을 헤아려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업자들 사정은 제가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누가 우리나라에서 금강산이 그렇게 보고 싶어서 우리의 안보를 그렇게 위협하면서까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개성공단이 도대체 어떤 효과가 있었길래 이런 얘기들을 했는가. 그런데 그래서 김정은이가 북과 남이 굳게 손잡고 결의에 단합된 힘에 의한다면 외부의 온갖 제재와 압박도 그 어떤 도전과 시련을 민족 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북한도 글을 못 쓰는 모양입니다. 말이 안 돼. 비문이 많은데 우리 앞길을 가로막을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로부터 이제 8일 9일이 지난다. 1월 10일에 신년사를 통해서 평화가 곧 경제다. 이러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었다. 북한의 조건 없고 대가 없는 재개 의지를 매우 환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에 그 고춘자 장소팔이라고 유명한 만담가가 있었죠. 서로 말 주고 딱 지금 보면은 문 대통령하고 김정은이 주고받는 말들이 장소팔 고춘자의 만담 같아요. 이게 특히 이 김정은이 진짜 뻔뻔하게 그지없는 소리를 역으로 많이 우리가 원한다는 듯이. 근데 진짜 한국인들이 자꾸 망각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개성공단이 폐쇄된 이유가 뭐였죠? 그러니까 이게 개성공단은 뭡니까 정동영 이런 사람들이 남북 평화에 한반도 평화에 무슨 뭐라고 옥동자 거의 사생함 그런 겁니다. 개성공단은. 그러니까 이게 왜 시작됐는가? 이게 어떤 경제적 정말로 이 공단이라는 거는 경제적 효율성과 효과를 따져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상당히 정치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기획하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만든 개성공단. 이게 이제
남북 관계가 경색될 때마다 네. 근데 이게 남북 관계 경색이라는 표현도 참 어폐가 있는 게 네. 북한이 도발을 할 때마다 그렇군요.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하고 핵과 미사일 도발하고 우리한테 뭐 저기 뭐야 서해에서 무력 시위하고 그래서 남북 관계가 경색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우리는 개성공단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기 있는 나가 있는 우리 근로자들 예. 한 1,000명 됐었는데 예. 저 사람들이 안전할까? 그렇군요. 요거 할 때마다 항상 그랬었는데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했고 네. 그다음에 뭐 한미 군사훈련 갔다가 이후로 또 지네들이 막 난리를 치고 네. 그래갖고 우리가 결국에는 이거 계속 유지하다가는 우리 네. 안보에도 위협이 되고 결국엔 저 핵과 미사일 만드는데 네. 개성 근로자들 임금이 전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 하면 안 된다 해서 네. 폐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예. 근데 이걸 갖다가 지금 왜 다시 살려야 되는 이유가 없는데 왜 계속 그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박 기자, 그냥 김대중, 문재인 노무현 이러고 싶지. 네? 그러고 싶은데 계속 갑자기 주춤하면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자꾸 존대어를 쓰는 거지. 예, 아무래도 이제 카메라 앞이니까. 아, 그럼.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좀 뭐 압력이 있었어요. 저 네? 뭐 누군가가 압력은 없었습니다. 뭐, 압력은 없었고 이제 그래도 아무래도 네. 예. 뭐 대통령 아직까지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그 뭐 있지 않습니까? 예우.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네. 따라서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일단 공식적인 호칭을 그렇게 하고 네. 사석에서는 그냥 아무 때나 부르겠습니다. 근데 박근혜 정부 때는 왜 저기 그 개성공단을 폐쇄했던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거 우리한테 경제적인 이득은 별로 없고 네. 안보적 위협은 상당히 크고 네. 더군다나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 핵실험 자금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박근혜 정부는 네. 박근혜 대통령은 저거 개성공단에서 들어가는 네. 개성공단을 통해서 유입되는 그 외화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쓰였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폐쇄 결정을 내렸는데 개성공단 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반발해가지고 근거가 뭐냐? 아니 그 북한의 그 내부 정보를 갖다 그렇게 파악할 수 있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북한이 핵 개발을 도발을 저렇게 하도록 놔뒀겠습니까? 이미 어떻게 처리를 했지. 그러니까 근거가 뭐냐? 저거 헌법에 위반된다. 근데 이건 대통령의 이제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주장을 했었고 네. 당시에 이제 네. 박근혜 정부는 네. 그다음에 헌법에도 저기 뭐야 국가 안보에 그 현저한 위협이 있을 때는 국민의 기본권을 갖다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네. 예, 근데 뭐 이제 헌재 심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네.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게. 근데 결국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한테 계속 그 개성공단 제가 더 해줘 하면 결국 김정은 주머니를 채워주고 예. 또 대북제재 명분도 허물어버린 자충수 아닌가요? 그러니까 개성공단을 다시 열어서 우리에게 이득이 된다. 네. 그러면 당연히 열어야 됩니다. 네. 그거 안 여는 것도 그건 배임입니다. 네. 대통령으로서. 근데 왜 열어야 되냐? 네. 아무런 이득이 없는데 객관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열기도 어렵습니다. 뭐냐면은 그래요? 이게 개성공단 폐쇄 이전에도 네. 이미 북한에 네. 대량 현금 네. 이런 게 들어가는 걸 제한하는 대북 제재 결의가 있었고 네, 네. 더군다나 북한이 계속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니까 네. 2016년과 2017년에 유엔 안보리에서 연달아서 대북 제재 결의 5건을 갖다가 가결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르면은 북한과의 경제 협력, 네. 그러니까 말이 경제 협력이지 북한에 이렇게 뭐 지원해 주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벌써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입니다. 그다음에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국가, 네. 단체, 기업, 개인 갖다 제재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자꾸 트럼프 대통령한테 네. 뭐 어제 개성공단 재개를 얘기하는데 네.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네. 아니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긴 하지만 네. 법입니다. 이건 대북 제재 미국의 대북 제재 법에 따라서 네.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 법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미국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 트럼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아무리 그거 외쳐봤자 네.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것도. 근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하도 워낙 좌충우돌하는 인물이라서 또 이거 혹시 그 자기 업적 하나 만들려고 인정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미국의 네. 대북 협상 태도를 보면은 네. 정말 이게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니까. 네. 뭐 하노이에서 했던 얘기, 네. 그다음에 그 이후에 막 뭐 김정은 편지 멋지고 아름답고, 진짜. 근데 이 북한이 자꾸 비핵화 의사가 없다는데 네. 뭐 개성공단을 열어주고 그러면 그 아주 나쁜 보상의 선례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미국 자기 내에서도 아니
우리가 북한이 전혀 태도 변화가 없는데 우리가 세계 소위 최강대국인데 네. 우리가 왜 쟤네들한테 질질 끌려다녀야 되냐. 네. 오로지 너 트럼프의 재선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냐. 우리가 아마 미국 내에서도 반발이 심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뭐야. 근데 이제 그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미국은 상관없겠지만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마 이 개성공단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 기사도 쏟아질 텐데 네. 뭐냐면 지금 이 정권 들어서 태양광 사업이 상당히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냄새가 많이 나는 사업이죠. 남북 경협, 소위 남북 경협 테마주 네. 요거에 대해서 이 정권 인사들이나 이 정권 인사들의 가족들이나 그러니까 친지들, 네. 그다음에 지인들이 네. 어떤 주식 매집을 그거 하는지 그걸 한번 네. 제가 권한이 있으면 진짜 살펴보고 싶습니다. 진짜 뭐 이런 뭡니까 금융 제가 당국자라면 정말 네.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중요한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트럼프가 네. 자꾸 개인의 이건 미국의 이익도 아니고 네. 정말 순전히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대북 협상을 갖다가 막 좌충우돌 이렇게 하는데 네. 이거 미국 내에서도 반발이 심할 거라고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이건 근데 개성공단이 효용성은 어떻습니까? 그 문재인 정권, 네. 그 다음에 이해찬 네. 이런 사람들은 개성공단 재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네. 그럼 개성공단이 정말 우리한테 어떤 이득이 있느냐? 네.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개성공단은 대북 제재, 국제사회 대북 제재를 허무는 효과를 가져오게 그렇죠. 됩니다. 뭐냐면은 이제 달러로 김정은이가 지 정권 기반을 다져가지 않습니까? 근데 네. 대북 제재 때문에 달러가 점점 돈 가뭄이 있으니까 네. 뭐 민족의 이익 앞에서는 대가 없이 이렇게 해갖고 개성공단 열자고 네. 했는데 이 개성공단 열어주면 기존의 상태로 복원을 하게 되면은 최소한 연간 김정은의 주머니 또 노동당으로 5천만 달러가 들어갑니다. 순수하게 현금으로. 그리고 뭐 김정은이가 돈줄이 탁 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개성공단의 안보에 긍정적인 효과 기여를 했다 이런 식으로 효과를 주장하는데 개성공단이 운영된 이래로 우리 안보가 뭔가 크게 그렇게 혁신적으로 발전했다거나 맞습니다. 아니면 남북 관계가 발전했다거나 이런 건 없고 오히려 무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북 관계가 이상해질 때마다 인질이 됐죠. 개성공단 거기에서 나오는 막 짐 올리고 막 그 나오는 거 보면서 뭐 우리 국민이 무사히 탈출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불안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 북한이 도발시에 인질이 되면 우리가 그 사람 무슨 군사적인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까? 네. 아무런 것도 못 하는데.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경제성도 불투명합니다. 뭐냐면 이거는 이 업자들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이 업자들의 그 뭡니까 전자공시 감사 보고서에 보면은 그 주석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들 개성 현지 법인의 투자 성패 여부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의 투자 성패 여부는 그 사업의 아이템이 좋고 그다음에 그 투자 대비 효율성이 좋고 그래서 장사가 잘 되고 이런 거에 따라서 갈라지는 건데 개성 현지 법인의 투자 성패 여부는 남북 간의 협력 상황 정도 국내외 아니 어떤 기업의 이런 성과가 정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건 순전히 그러니까 이 정치적 도박이란 소리 아닙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경제적 측면에서 개성공단 효용이 적은 게 뭐냐면 개성공단의 유일한 장점이 아마 아주 저렴한 인건비입니다. 이 저렴한 인건비가 뭐냐면 중국, 베트남보다 인건비가 싸다는 겁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뭐 최저임금 10,000원 이러면서 북한 근로자들한테 그럼 왜 그렇게 짜게 주면서 그러면 착취하는 건가? 노동 착취? 노동 착취야? 북한 근로자한테도 해줘야지 그거를. 그러니까 저렴한 인건비를 무기로 하는 건데 여기에 결국 어떤 업체들이 들어가? 노동 집약적 산업. 그러니까 국내 이 산업계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한계 기업들이 거기 들어가서 신발 만들고 냄비 만들고 옷 만들고 이런 겁니다. 근데 그런 게 과연 국내 경제에 얼마나 그렇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느냐? 아니 우리가 그 냄비 북한에서 못 만든다고 우리 경제가 망가집니까? 신발 그거 베트남에서 더 잘 만듭니다. 태광실업 박영차도 베트남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신발 더 잘 만듭니다. 아니 신발 만드는데 뭐 말이 통해야 됩니까? 그냥 그것만 하면 되지. 아니 그래서 개성공단이 가동 안 되고 지금 몇 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제가 이렇게 휘청거립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은 지금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게 개성공단이 가동되지 않아서라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네. 개성공단 업자들은 어마어마한 이득을 얻었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오늘은 뭐 사진 안 들고 나왔나? 제가 프린터가 안 돼서 예전에 제가 2013년도에 쓴 개성공단 이 용역 보고서를 입수해가지고 쓴 게 있는데 뭐냐면 여기 보면 개성공단에 진출한 현지 법인들이 다 적자입니다. 80%가 적자. 혹은 순이익이 1억 원 미만입니다. 그럼 장사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뭔 말이냐면 이건 순전히 이제 전문가의 주장입니다. 그 뭐냐면 이제 대북 그 남북 경협을 갖다가 주장한 그 연구한 전문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적자이거나 단기 순이익이 1억 원에 못 미치는데 왜 그러느냐 했더니 개성 입주기업중 웬만한 곳은 경협보험으로 손실을 보전할 수 있어요. 결국 짭짤한 게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것마저 없다면 정치 군사적 리스크가 큰 곳에 다시 들어가겠다고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손해를 봐도 어차피 남북 경협으로 일정 부분 보장이 된다는 주장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사람 주장은 또 그거였습니다. 여기는 회계 장부상으로는 적자인데 그럼 왜 적자냐? 그거를 이제 우리 지금 현재 국내 관할에 있는 법인으로 끌어갖고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 대표적인 기업들 회계 보고서를 보면은 상당히 개성공단 들어간 다음부터는 진짜 짭짤하게 순이익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뭔 말이냐면 국내 안보에도 도움이 된다는 명백한 근거가 없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것도 냄비 못 만든다 우리가 죽습니까? 그것도 없고 근데 이 사람들의 회계 장부를 보면 이 사람들은 짭짤하고 이 사람들은 결국엔 국내 산업에서 도태됐어야 될 한계 기업들인데 개성공단 만든 다음에 짭짤한 거 아닙니까? 그렇군요. 이건 이제 전문가의 주장입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 지금 이 박희석 기자의 유려한 말솜씨에 저 앞에 있는 그 공편집자님이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개성공단 폐쇄 조치 관련해서 심의 중이죠. 그래서 그 업자들이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다가 이거 박근혜 정부가 그 한 거는 개성공단 폐쇄한 거는 재산권 침해고 이건 위헌이다. 이건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는 불법이었고 그래서 이거를 확인해 달라. 이제 그걸 했는데 이제 현재는 이제 재판관들이 그 사이에 계속 이제 임기가 다 돼가지고 나가면서 그걸 사건을 제대로 심리를 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정권 들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물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마저 문재인 정권 들어서 바뀌었습니다. 새로 임명했습니다. 이 사람들. 근데 그러면 개성공단 폐쇄 조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까? 머릿속으로는 예상이 되는데 차마 입으로는 얘기 못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또 할 말 있어요?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할 말이 좀 많은데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갑식의 진짜 TV는 이렇게 그 박희석 기자와 같이 기존의 신문이나 방송에서 볼 수 없었던 특종이나 뉴스 뒤에 가려진 진짜 뉴스 그리고 새로운 시야와 스토리를 발굴해서 전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이제 4만 고지를 거의 눈앞에 두고 있는데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면 4만을 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간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전진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 또 주변 분들에게 퍼날르기 위해서 저희가 좀 더 무럭무럭 성장해서 이렇게 박 기자가 불고기도 많이 먹고 한우 갈비도 좀 많이 먹고 기운차게 방송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